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교사의 회복 탄력성 저의 9번째 강의를 대학에서 녹화할 것인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 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것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예,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이 교사의 회복 탄력성 시리즈를 총 10회 강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인 마지막이고 다음 회는 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회복 탄력성 강의 순서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9가지 내용까지 다가왔는데요. 9회차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신의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것 없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거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뻔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생애의 초기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잘 입력해 둔다면 이후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강의 시리즈에 두 차례 기획한 토크 콘서트의 두 번째 세션을 연말에 개최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지난 8회에 걸쳐 이끌어온 우리의 사유의 집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나를 제대로 수립해 나가면서 세상과 손잡을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인공인 나의 심신을 단련하고 수련해서 힘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심신의 건강에 관해서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심신 건강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지당한 상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망각되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추구하면서 마음은 함부로 내팽겨 쳐두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서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심신의학 연구소를 일찍이 개원했었는데, 이를 주도한 하버드 대학교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매우 의미심장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연구소로 초청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여기에 하버드의 다중지능론 창설자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하고, 그리고 그 감정 정서 지능의 EQ 주창자인 데니얼 골먼 교수 등등의 석학들이 참석해서 진짜로 흥미로운 논의들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각설하고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연동에 대한 아주 유명하고 또 흥미로운, 그러나 한때 학계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던 파워 포즈에 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대의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 교수가 주축이 돼서 실행한 연구에서 우리가 힘있고 당당한 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실제 마음의 힘도 증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소심하게 몸을 움츠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돼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반면에, 우리가 몸을 활짝 펴고 당당한 자세를 2분 이상만 취해도 공격성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서 실제로 타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 유명한 TED.com 강연에서 커디 교수는 흥미롭고도 인상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조회수가 2,500만 회가 넘었죠.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여 분에 불과한 이 강연은 매우 실용적이고도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시청하길 바랍니다. 한글 자막도 잘 구비되어 있고요. 특히 면접 보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그런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커리 교수의 파워포즈에 대한 이 주장이 학계의 반론에 부딪혀서 한동안 옥신각신 찬반양론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회하고 커디 교수 자신이 최근에 논란을 정리하고 연구 성과의 과학적 근거의 타당성을 공표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사그라져서 그 근거를 여기에 보여드립니다. 혹한 파워포즈가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커디 교수의 파워포즈론도 실은 인간 세상의 오래된 상식을 되짚어주는 정도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도 어느 기관의 장 자리에 앉게 되면 포스가 생기더라, 뭐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파워포즈론이고요. 이를 교육학 연구에서는
상향적 위선이라는 좀 깨름직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상향적 위선 원어가 upward hypocrisy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스스로 한심하다 해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척하고 꾸준히 1년, 2년 힘찬 자세와 마음가짐을 연습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련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로 힘있고 당당한 존재가 돼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 이 삶은 마라톤이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도 필요한 거고요. 이 마라톤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예,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당장은 잘 안 돼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상당히 내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살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요. 뭐 저 자신도 사실 그런데. 그리고 제대로 규칙적으로 자신을 영양 섭취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잘 놀지도 못합니다. 현대인들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운동도 부족합니다. 예, 놀아줘야 됩니다.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잘만 잠만 제대로 잘 자도 그 건강의 기본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불면증도 참 많고요. 불면증은 결국 마음의 건강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심신연동을 생각해서 마음을 편히 먹도록 하고 그리고 몸을 단련하고 이런 면들이 서로에게 그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런 그 발동을 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늙은이들이 하는 잔소리 같지만 이 세 가지 기본을 꼭 지켜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회복 탄력성도 증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또 다른 축인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감정은 이 여기 그림의 댐 안의 물처럼 우리 안에 그득 차 있고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감정의 경계에 뚝이 무너지면 이성을 상실하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할 경우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하고요. 이렇게 감정의 정상적인 분출구를 마련해서 자신을 토닥이면서 살아갈 때 마음의 뚝이 무너지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도 있는 감정의 힘을 제대로 고삐를 잡고 다스리는 데에는 명상과 같은 전통적 방식이 꽤 효험이 높습니다. 이 오래된 마음 관리 방식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고 있는 현상이 괜히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고승인 입적하신 틱나탄 스님 말씀처럼 일상의 하찮은 순간에 바로 거기에 존재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감행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마음 챙김,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죠. 이 수행은 서구, 특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나 국방부 등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 의학적, 신경학적, 뇌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놓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그리고 건강한 심신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이든 파워포즈든 명상이든 매일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꼭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일신, 우일신을 능가할 나 자신의 개선 방법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강의 시리즈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 자체를 되돌아보고 뚜렷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즉, 배우는 사람의 시각을 장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 배우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고를 감행해서 나의 내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두루 살펴봅니다. 셋째, 깊은 자기 성찰은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고, 자기 실현은 필연코 세상과 나와의 연계망을 강화해 줍니다. 넷째, 공생의 가치관으로 사회적인 존재인 나를 확장하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타심을 키워갑니다. 다섯째, 이런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여 나를 키우기 위해서 심신을 수양합니다. 이게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9번에 걸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리허설입니다만, 이 리허설을 통해서 저의 이 유튜브 채널도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엔 토크 콘서트에서 1년 동안 다룬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